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한 20학번 강다민입니다. 진로에 대한 갈피를 조금씩 잡기 시작한 3학년 무렵, 저는 실질적인 준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혼란을 버텨내며 쌓아온 경험들이 이제는 방향성을 필요로 했고, 그 시점에서 제가 가장 먼저 붙잡은 건 성적 관리였습니다. 입학 초기부터 선배들이 자주 해주던 말이 있었습니다. 재학생일 때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경쟁력은 성적이다. 처음엔 막연한 조언처럼 들렸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말의 의미가 피부로 와닿았습니다. 특히 성적은 졸업 후에는 절대 다시 관리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에서 저는 매 학기 순간시적 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웠습니다. 전공과 교양 과목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어려운 과목은 수업 전 예습과 복습을 병행하며 교수님 사무실도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성적을 4.0 이상으로 유지했고 이 덕분에 매년 성적 장학금도 받으며 과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덕분에 아르바이트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장학금이 주는 경제적 여유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성적 관리와 함께 저는 자격증 취득에도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전공자에게 기본이 되는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2학년 말에 양식조리로 먼저 취득했고 이후 3학년 겨울방학에는 교내 특강 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양사 면허와 위생사 자격증까지 준비했습니다. 방학은 자격증과 준비와 실습, 학기는 성적관리와 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학업의 진로 준비에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 자격증들이 단순히 이력서에 한 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 진지하게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교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과 학생회 임원으로 시작해 회장을 맡으며 예상 집행, 행사 기획, 외부 협업 등 당연하고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학과와 학생회 행사에서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었고 그 유대는 이후 진로에 대한 조언을 얻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 인상이 깊었던 건 신제품 개발 과제였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된 수업에서 저는 새로운 건강 간편식을 기획했고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없는 음식을 개발했기에 시장 조사부터 영양 분석, 조리법 설계까지 직접 진행하면서 실무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실습은 단연코 가장 현실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실습을 준비하던 시기가 코로나19와 겹치면서 실습처를 찾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과 급식소 또는 학교가 외부인을 받지 않던 상황이었기에 저는 직접 실습처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교에 연락해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요청드렸고 학교 급식소에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급식실에서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며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실제 식당 구성과 배식, 위생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체험하며 전공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면접에서도 차별화된 사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는 학교 내 취창업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저는 진로 방향 설정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까지 모든 과정을 상담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특히 처음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어떤 경험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몰라 막막하였지만 매주 상담을 받으며 내용 구조를 다듬고 표현을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려 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성적, 자격증, 그리고 교내 활동, 실습, 상담 이 모든 요소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저를 조금씩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단지 이력서 속의 스펙이 아닌 제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재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적은 졸업 후에도 다시 쌓을 수 없습니다. 실습 기회도, 학생의 활동도,
교수님과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나름 치열하게 보내며 준비된 모습을 만들어갔고 그것이 결국 취업 현장에서 저를 설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주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하냐며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지만 준비의 과정은 분명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영양사라는 직무를 목표로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흔히 전공이나 직무 선택을 졸업쯤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의 경우 영양사라는 꿈은 오래전 강렬한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또래보다 훨씬 심한 초고도 비만 상태였습니다. 몸무게는 학년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위축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했던 건 건강 문제였습니다. 소화 비만이 단순히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몸소 알게 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당뇨 전 단계. 그 나이에 그런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부모님도 무척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 시기에 KBS 프로그램 방송을 통해 한 영양사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송 7회차 제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식단 관리와 운동 계획을 직접 받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영양사님은 제게 음식 하나하나가 왜 중요한지, 어떤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이의 눈높이에서 맞춰 조곤조곤 설명해 주셨고 식단을 조절하면서도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나 억압이 아닌 이해와 조절의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체중 감량을 넘어 건강을 되찾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어린 저에게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줄 수 있는 직업이 존재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었고 그 이후로 막연하게나마 나도 저런 영양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을 거쳐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할 시기에 저는 다시 그 영양사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의 가치를 어릴 적 몸으로 느꼈던 저는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해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제가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영양사라는 직무는 단순히 식단을 짜는 사람이 아니라 개인 혹은 단체의 특성과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영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식생활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이 직무가 가진 사회적 책임감은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학 중 교과서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현장 경험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코로나 실습 자리가 부족할 때에도 직접 발로 뛰어 5교의 교실에서 실습을 할 기회를 얻었고 위생관리와 식단 운영, 공급 체계 등을 몸소 배웠습니다. 또한 영양사 면허와 함께 위생사,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여 이론을 실천으로 연결했고 조리 실습의 경험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감각을 느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영양사라는 직무를 준비하면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도 생활 환경, 식습관,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관찰하고 상대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고민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무는 단순히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 어린 시절의 건강 회복 경험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제 진로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정했다면 이후에는 꾸준히 실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외우는 데에서 끝내지 말고 현장 경험과 자격증, 실습을 통해 직접 부딪혀보는 것, 그것이 영양사에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영양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일을 넘어 누군가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시작점에 제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선택은 더욱 단단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전공 공부와 취업 준비를 성실히 해왔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말 못할 방황과 갈등,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결과 뒤에는 늘 감춰진 과정이 존재하듯 저 또한 수없이 흔들리며 그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입학 첫 학기 저는 대학이라는 낯선 환경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었고 식품영양학과를 선택했지만 이 선택이 정말 제 안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다. 영양사 자체라는 꿈이 진짜 대학 되고 나서도 고등학교 지나서도 끝이 없이 내 길인 것 같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점점 위축되었고 전공 수업을 듣는 내내 나는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조리 경험도 없었고 발표는 긴장되었으며 실습 시간에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반면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친구들, 대외 활동을 통해 병행하며 멋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동기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다른 이들의 성취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진 것 같을까 하는 자책도 많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수업에 집중하기를 노력했지만 동시에 고민 속에서 헤매기 일쑤였죠. 그러던 중 한 교수님께서 수업 중 던지신 말씀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학 생활은 혼자 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처음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보기로 마음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자는 글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함께 모여 공부하고 실습 과제를 나누면서 저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동시에 교수님과의 면담도 자주 신청하고 시창업 지원센터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피드백을 받는 그 과정은 생각보다 위로가 되었고 조금씩 진로에 대한 방향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이 됐을 무렵 저는 영양사를 목표로 실습을 시작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반복적인 업무와 높은 긴장감 속에서 이 일을 과연 내 성향에 맞는가? 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책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길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식품 R&B, 급식관리, 유통업체의 영양 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차 진로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늘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발표에서 실수하고 대외 활동에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오히려 그런 실패들이 제게는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저를 버티게 해준 건 사소하지만 분명한 작은 성취들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해주신 오늘 발표 괜찮았어요 라는 한마디, 실습 조리사 선생님께 들었던 제법 능숙해졌네요 라는 말, 그 작은 피드백들이 제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는 매일 자기 전 오늘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수업에 빠지지 않았다. 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주었다. 오늘도 용기 내어 질문 하나를 했다. 처럼 작은 것부터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결국 저를 한층 탄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 과정을 돌아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시간이 되돌아가 제가 갓 2학년 혹은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지금의 제가 그 시절에 저에게 혹은 그때의 동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대학생활 중 선배들의 조언은 큰 영향을 주었지만 때로는 너무 이상적인 것이나 현실과 괴리된 말만 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과거의 저처럼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취업 준비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재학 중엔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자격증, 성적, 대외 활동, 실습까지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걸 완벽히 해내려는 마음보다 중요한 건 하나씩 꾸준히 실천하는 태도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스스로를 보며 나는 왜 아직도 방향을 모를까 라며 조급해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의 건강 악화와 회복 경험을 통해 영양사라는 직업에 대한 동경을 품게 되었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진로 전략을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실습과 자격증, 강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조금씩 방향이 좁혀졌고 그렇게 천천히 진짜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갔습니다. 진로는 단번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누군가 그때 제게 먼저 해줬다면 훨씬 마음이 편해졌을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빠르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멋진 대외 활동을 하며 성과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종종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나는 너무 느린 건 아닐까 하고 불안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느낀 건 누가 더 빨리 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였습니다. 남들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방향을 고민하며 가는 것이 더 단단한 준비가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이야기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배들의 합격 후기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누구는 어느 기업에 붙었고 어떤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번을 떨어졌는지 어떤 좌절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 번의 탈락을 겪었고 그때마다 자존감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깊이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도 준비의 일부라는 말, 그 말을 진작 들을 수 있었다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두면 좋았을 이야기는 모든 준비가 반드시 스펙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활동이 이력서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다한 경험은 결국 어디에서든 드러납니다. 저의 경우 학과 행사에 열심히 참여한 일이나 스터디 그룹을 꾸준히 이끌었던 경험, 교수님과 나눴던 일상의 대화들이 결국 자기소개서 문장에 면접장에서의 태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의 순간들이 쌓이고 그 안에서 내면이 단단해지면 어느새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는데 그 점이 나중에 상담과 역량교육이라는 업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실습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일찍 단정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준비와 과정에서 나도 몰랐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시절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구의 정답이 아닌 너만의 해답을 찾는 것이 취업 준비다. 라고요. 정해진 루트가 없어 막막했던 그 시절 자유라는 말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자유 속에서 가능성과 성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의미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과 취업 준비를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저는 가끔 그 시절의 저를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3학년이 되었을 때 실습과 자격증, 진로 탐색으로 하루하루를 버겁게 채워갔던 때 말이죠. 모든 것을 빠르게 해내야만 한다는 조급함 속에서 저는 자주 스스로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그때 저는 누군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잘하고 있어.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방향이 흐릿하더라고. 그 불안과 고민을 껴안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거의 저처럼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후배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대학 생활은 완성된 사람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통해 나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입니다. 저는 그 시간을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진로가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남들보다 느려도 괜찮다는 것을요. 저 역시 처음부터 영양사라는 길을 확신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 시절 건강을 회복시켜준 영양사님의 도움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대학에 와서 알게 되었죠. 전공 지식, 실습 역량,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 모든 것이 낯설고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변에 뛰어난 친구들과 비교되며 나는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자책을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의심했고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이었던 건 그런 혼란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불안하더라도 속도가 느리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싶은 걸까? 무엇이 나를 진짜 설레게 만드는가? 라는 물음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스터디를 만들고 교수님과 상담을 하고 때로는 실습지를 직접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아주 작은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손을 한 번 더 들어보는 용기, 자격증 시험을 다시 보는 인내, 실패 후 다시 자기소개서를 고쳐 쓰는 끈기, 그런 순간들이 쌓여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꼭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때로는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비교하게 되고 조급해하지 않으려 해도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목적지는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은 결국 어딘가에선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습 중에 경험한 작은 성취, 교수님께 들었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면접에서 큰 힘이 되었듯이 지금 여러분이 겪는 하나하나의 경험도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불안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고 결국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방향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시간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이, 취업 준비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